가능성의 도시 속 플로렌티나. 제1부. 서류 가방과 거대한 꿈. 가능성의 도시는 멀리서 바라볼 때 참 아름다웠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곳은 파스텔톤의 고탑과 우뚝 솟은 고딕 양식의 도서관, 그리고 오래된 굴뚝들이 늘어선 구불구불한 자갈길이 어우러진 어지러운 만화경 같았다. 분홍색, 노란색, 청록색의 건물 외벽들이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듯 맑고 선명한 하늘 아래 우뚝 서 있었다. 건축물들은 웅장한 동화 속 세상 같았지만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완전히 지쳐 보였다. 플로렌티나는 두 가닥의 짙은 머리따키를 낙천주의로 파르르 떨며 메인 대로에 서 있었다. 그녀는 이제 18살이었다. 마침내 성인이 되었고 마침내 어른들의 세계를 정복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손에 거대하고 전문적인 회색 가죽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가방 안은 현재 그녀의 이력서, 세부와 먹다 남은 샌드위치, 그리고 수많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류 가방이 너무 커서 걸을 때마다 무릎에 부딪힐 정도였고 그 모습은 마치 대기업 최고 경영자 옷을 차려입고 소꿉장난을 하는 어린아이처럼 보였다. 바로 여기야. 그녀는 지나가는 길거리 비둘기에게 활기차게 지적이었다. 새는 지극히 냉담하게 눈을 깜빡이더니 버려진 포장지를 계속 쪼아댔다. 오늘 나는 나의 진짜 천직을 찾을 것이고 그 무엇도 나를 막을 수 없어. 그녀는 가능성의 도시가 주로 극심한 두통을 얻을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하늘을 비추는 푸른 유리로 완전히 뒤덮인 채 반짝이는 기업 초고층 빌딩이었다. 그곳은 마을에서 가장 큰 회사의 본사였다. 그녀는 완전히 초보자의 순진한 기쁨으로 심장을 쿵쾅거리며 회전문을 통과해 걸어 들어갔다. 로비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했다. 또각거리는 구두굽 소리와 울려 퍼지는 전화벨 소리로 가득했다. 날카로운 검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유리 사육장 속의 개미들처럼 이리저리 행진하고 있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위를 올려다보지 않았으며 모두가 매우 중요하지만 매우 지루한 회의에 늦은 것처럼 보였다. 플로렌티나는 커다란 가죽 서류 가방을 고쳐매고 에어컨 바람이 부는 공기를 깊이 들이마신 뒤 거대한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전진했다. 제2부. 오만함의 관문. 메가코프 엔터프라이즈의 접수처는 창의성을 위한 비석처럼 보이는 거대한 흰색 대리석 덩어리였다. 그 뒤에는 영혼을 짓밟은 깊은 심판의 표정으로 눈썹이 영구적으로 다듬어진 접수원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탭댄스 구두처럼 딱딱 소리를 내는 길고 네온 핑크빛이 도는 아크릴 손톱으로 황금빛 컴퓨터에 타자를 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주니어 인턴직에 지원하러 왔습니다. 플로렌티나가 선언하며 때 묻지 않은 대리석 책상 위에 자신의 너무 큰 서류 가방을 쾅 내려놓았다. 그 엄청난 힘에 접수원의 디자이너 펜 홀더가 흔들렸고 클립 몇 개가 쏟아졌다. 여자는 천천히 안경을 내리고 플로렌티나의 따은 머리를 본 뒤 그녀의 부츠를 보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약하셨나요? 그녀가 얼음이 뚝뚝 떨어지는 듯한 목소리와 극도의 지루함이 섞인 어조로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바깥 표지판에 당신의 미래는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플로렌티나가 찬란한 베과트짜리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접수원은 수천 개의 거절당한 영혼의 무게를 담아 한숨을 쉬었다. 그 표지판은 마케팅이란다. 얘야. 내 미래는 실제로 석사 학위와 5년의 무급 경력을 가진 30명의 사람들 뒤에서는 대기줄에서 시작되지. 그녀는 플로렌티나가 아름답게 인쇄해온 이력서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냥 선젠가 검토함이라고 적힌 철사 바구니에 그것을 툭 던져 넣었다. 플로렌티나는 다정한 말 한마디나 엘리베이터 방향을 기다리며 그곳에 잠시 서 있었다. 접수원은 즉시 등을 돌리고 컴퓨터에 격렬하게 타자를 치기 시작하며 그녀를 완전히 무시했다. 플로렌티나는 눈을 깜빡였다. 기업의 오만함을 처음 맛본 순간은 마치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우는 대신 그냥 웃어넘겼다. 아마 그냥 머리 모양이 마음에 안 드는 날인가 보다라고 플로렌티나는 생각하며 다시 햇빛 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들이 내 에너지를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원하겠지? 제3부 마법 같은 신입의 함정. 그녀의 다음 정거장은 알록달록한 소셜미디어 페이지에서 포용적이고 배려 넘치는 작업 환경을 자랑하던 친환경 부티크 빵집이었다. 시나몬과 신선한 바닐라, 그리고 녹아내린 설탕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워 플로렌티나의 배에서 배고픔으로 꼬르륵 소리가 나게 만들었다. 8월 중순에 털모자를 쓴 바르톨로메오라는 이름의 주인은 비싼 페이스트리로 가득 찬 카운터 뒤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아, 신선한 영혼이군. 바르톨로메오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말했다. 우리는 조수가 필요해요. 베이킹, 청소, 회계, 소셜미디어, 고객 서비스, 그리고 가끔은 배달 트럭에 고장 난 변속기와 씨름하는 일을 처리할 사람 말이죠. 젊은이에게는 클래식한 신입 역할입니다. 멋지네요. 플로렌티나가 흥분으로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저는 매우 활기차고 일주일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어요. 완벽합니다. 근무 시간은 오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 6일입니다. 우리는 전날 만든 크루아상 5% 할인 혜택과 우리의 대안적인 비즈니스 가족의 일원이 되는 엄청난 기쁨 같은 아주 좋은 복지를 제공합니다. 플로렌티나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다시 해보고 잠을 잘 시간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 급여는요? 바르톨로메오는 마치 그녀가 자신의 조상을 모욕하기라도 한 것처럼 깊이 불쾌해 보였다. 급여? 얘야, 우리는 경험과 노출로 지급한단다. 돈은 너무 자본주의적이고 멋지지 않은 것이지. 우리는 좋은 분위기를 제공해요. 좋은 분위기에 가격표를 붙일 수 있겠습니까? 플로렌티나는 그의 비싼 디자이너 앞치마와 고급 가죽 구두, 그리고 카운터에 놓인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응시했다. 그녀는 좋은 분위기가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비싼 도시에서 집세나 음식을 지불할 수도 없었다. 제 분위기는 생존을 위해 실제 화폐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말하고는 정중하게 서류 가방을 잡고 문 밖으로 물러섰고 바르톨로메오는 뒤에서 젊은 세대의 직업윤리 부재에 대해 투덜거렸다. 제4부 과로의 먹구름. 정오가 되자 아름다운 파스텔톤의 거리들은 그녀의 몸과 정신을 고갈시키기 위해 설계된 미로처럼 느껴졌다. 플로렌티나는 지역 콜센터 밖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건물은 삶과 아름다움을 완전히 포기한 회색 콘크리트 덩어리처럼 보였다. 내부 공기는 필사적인 타이핑 소리와 울리는 벨 소리, 그리고 미니 책상에 끼어 앉은 과로한 직원들의 집단 한숨 소리로 답답했다. 눈 밑에 거대한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감독관이 그녀에게 무거운 헤드셋을 건넸다. 시험평가, 그가 입에서 침을 튀기며 지저댔다. 연필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샤프 펜슬의 연장 보증을 판매해라. 화장실 쉬는 시간이 42초보다 길어지면 우리 시스템이 자동으로 급여에서 돈을 차감한다. 플로렌티나는 좁은 칸막이에 앉았다. 그녀의 왼쪽에서는 한 남자가 미지근한 커피를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오른쪽에서는 한 여자가 눈이 충혈되어 파르르 떨리는 채로 4번째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있었다. 어서 전화해. 감독관이 방 반대편에서 소리치며 손에 진짜 은색 초시계를 쥐고 그녀를 추적했다. 플로렌티나는 첫 번째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의 필기구를 우발적인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 시간 낭비하지 마. 이 기생충 같은 년아. 수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크게 소리를 지르더니 전화를 쾅 끊어버렸고 그 소리가 그녀의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감독관은 순전한 아기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열정이 부족했어. 전화를 통해서도 미소를 지어라, 플로렌티나. 턱이 아플 때까지 웃어라. 성공하고 싶다면 회사를 위해 땀을 흘리고 고통받아야 해. 플로렌티나는 이것이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인간을 고장난 로봇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된 심리적 지구력 테스트였다. 그녀는 우는 남자를 본 뒤 분노한 감독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헤드셋을 벗어 책상 위에 정돈에 올려놓고 걸어나갔고, 감독관은 뒤에서 그녀의 회사 충성심 부족과 무책임함, 그리고 미래 전망이 없음에 대해 소리를 질러댔다. 제5부 깃털 달린 동맹들의 집결. 플로렌티나는 대도서관 광장의 차가운 석조 벤치 위로 쓰러지듯 앉았다. 도시의 아름다운 시계탑이 오후 2시를 알렸고 종소리가 지붕 위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아침 내내 목격한 잔인함과 완전한 냉담함에 지치고 좌절했으며 마음이 조금 아팠다. 사람들은 그녀를 지나쳐가며 자신의 휴대폰만 쳐다볼 뿐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애쓰는 젊은 소녀에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서류 가방을 열고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꺼내며 혼잣말을 했다. 어른들의 세계는 정말 기막히게 미쳤고 조금은 무섭네. 그녀의 발밑에서 부드러운 구구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또 한 소리. 몇 초 만에 10여 마리의 회색 비둘기들이 그녀의 벤치를 둘러쌌고 작은 머리들을 위아래로 흔들어댔다. 그들을 이끄는 것은 눈에 기묘하게 영리한 신비로운 빛이 감돌고 발가락 하나가 없는 유난히 뚱뚱한 회색 비둘기였다. 그를 바나비라고 부르자. 배고파. 얘들아. 플로렌티나가 웃음을 터뜨리자 슬픈 기분이 씻겨 내려갔다. 그녀는 빵을 조금 떼어 그들에게 던져주었다. 적어도 이 거대한 도시에서 내 존재를 고맙게 여겨주는 존재가 있네. 비둘기 바나비는 큰 빵 조각을 물고 그녀의 거대한 서류 가방을 보더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것은 거의 트럼펫 소리처럼 들리는 날카롭고 위험 있는 울음소리를 내질렀다. 갑자기 공기가 수백 개의 날개가 일으키는 천둥 같은 퍼덕임으로 가득 찼다. 가능성의 도시 모든 구석구석에서 비둘기들이 광장으로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들은 동상과 벤치, 그리고 땅을 뒤덮으며 플로렌티나 주변으로 거대하게 회오리치는 원을 형성했다. 그들은 단지 먹이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명령을 기다리는 것 같았고 기업 괴물들에 맞선 그녀의 투쟁을 이해한다는 듯 완벽한 무게로 머리를 끄덕였다. 제6부 독성의 용광로 실현. 플로렌티나가 자신이 왜 갑자기 비둘기 여왕이 되었는지 알아내기도 전에 그녀의 휴대폰이 큰 알림음과 함께 진동했다. 이메일 초청. NBN 컴퍼니라는 이름의 럭셔리 패션 부티크에서 판매 보조원 직무에 대한 즉각적인 면접을 원했다. 플로렌티나는 스커트의 빵 부스러기를 털어내고 깃털 달린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넨 뒤 패션 구역으로 서둘러 이동했다. 그 부티크는 흰 벽과 박물관 전시품처럼 걸려있는 터무니없이 비싼 옷들이 있는 극단적인 아기의 신전이었다. 검은 실크 정장을 입은 줄리안이라는 이름의 키 크고 마른 남자 매니저는 그녀의 따은 머리와 거대한 가죽 서류 가방을 완전한 혐오의 눈빛으로 응시했다. 다른 2명의 지원자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오로지 얼음물과 심판적인 생각만으로 생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녀들이었고 즉시 플로렌티나를 돕기 어린 잔인한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우리는 단 한 자리의 공석만 있습니다. 줄리안이 손가락의 은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매끄럽게 말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아동도서에서 막 걸어 나온 것 같은 지원자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이 자리를 원하는지 보죠. 여러분의 경쟁자들이 왜 처참하게 실패하는지 나에게 묘사해보세요. 다른 2 지원자는 즉시 부조리하고 악독한 설전을 시작했다. 그들은 끔찍한 잔인함과 NB로 서로의 옷차림, 화장, 이력서를 모욕했다. 플로렌티나는 그들 사이에 서서 방을 가득 채운 절대적인 독서를 듣고 있었다. 줄리아는 끔찍한 급여를 위해 싸우는 소녀들의 NB와 악의를 즐기며 왜곡되고 기쁜 가짜 미소를 지은 채 곁에서 지켜보았다. 플로렌티나는 화가 난 소녀들을 본 뒤 줄리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화를 내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대신 순수한 웃음의 거품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이 악독해서 현실의 경계를 넘어 한편의 코미디가 되었다. 그녀는 킥킥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고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한 부티크 안에 울려 퍼졌다. 뭐가 그렇게 우습지? 이 이상한 청소년 같으니라고
줄리안이 얼굴이 붉어져 앙칼지게 물었다. 당신들 모두 완전히 불행해지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플로렌티나가 웃으며 자신의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어 올렸다. 당신의 직업은 당신이나 가지세요. 나는 내 영혼이 지금 모습 그대로인 게 좋고 그 영혼은 당신들의 가게에 들어가지 않아요. 제7부 비둘기들의 항의. 플로렌티나가 부티크를 걸어 나오자 줄리안이 혼잡한 인도까지 그녀를 따라와 분노하며 소리쳤다. 너는 다시는 이 마을에서 일하지 못할 거야. 너는 모든 사람의 블랙리스트에 등록됐어. 너는 한낱 우스꽝스러운 따은 머리를 한 멍청한 아이일 뿐이고 아무런 미래도 없어. 근처 가로등에 앉아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비둘기 바나비는 이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눈을 가늘게 뜨고 자신의 동포들의 전투 함성을 내질렀다. 몇 초 만에 문자 그대로 비둘기 구름이 젠비&컴퍼니 뒤의 태양을 가려버렸다. 군대 같은 정밀함과 속도로 세 떼가 지붕에서 하강했다. 그들은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지만 줄리안의 비싼 검은 실크 정장과 부티크의 때 묻지 않은 유리 외벽 위로 조율된 파괴적인 똥 공중 습격을 직접 방출했다. 내 정장. 내 아름다운 유리창. 허이. 저리가. 줄리안이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질려 두 팔을 휘두르고 안으로 다시 도망쳤고 그동안 10마리의 새들이 그의 머리 주위를 회전했다. 플로렌티나는 인도에 서서 손으로 배를 잡고 숨이 넘어갈 듯 웃었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비둘기들은 지붕 위에 일렬로 늘어서서 개전의 조화 속에서 구구 울어대며 깃털을 털어냈다. 그들은 그녀의 등 뒤를 지켜주고 있었다. 도시는 냉담하고 잔인할지 몰라도 그곳의 가장 야생적인 주민들은 완전히 그녀의 편이었다. 회사의 괴물들은 하늘이나 새들에게 아무런 권력도 없었다. 제8부 초콜릿 칩의 천밀한 위로. 부티크를 패배시키고 그녀의 직업 전망이 절대 0도에 머물게 되자 플로렌티나는 자신이 꼭 필요한 휴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그녀는 패션 구역에서 벗어나 노란색과 흰색 줄무늬 차양을 단 작고 색상이 선명한 카트를 발견했다. 측면의 표지판에는 행복한 한 스푼이라고 적혀 있었다. 풍성하고 하얀 콧수염이 마치 폭신한 구름처럼 생긴 인자한 노인 주인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가능성의 도시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나 보군. 젊은 숙녀요. 그 서류 가방을 메고 온 세상을 돌아다닌 것처럼 보이는구나.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하루였어요. 플로렌티나가 인정하며 무거운 회색 서류 가방을 자갈길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악독한 접수원과 공짜로 일하기를 바라는 사장들, 그리고 신입 자리를 위해 서로를 잔인하게 대하는 현대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아, 현대 노동시장의 표준적인 일상이지. 노인이 지혜롭게 고개를 끄덕이며 깨끗한 아이스크림 콘을 꺼냈다. 그들이 자네의 그 아름다운 미소를 바꾸게 내버려 두지 말게. 세상은 그것을 필요로 하니까.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무엇을 줄까?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큰 더블 초콜릿 칩 아이스크림 한 스푼 주세요. 그녀가 자신의 마지막 동전 몇 개를 세며 말했다. 노인이 다크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퍼올리는 동안 플로렌티나는 아름다운 공공광장을 둘러보았다. 태양이 저물기 시작하며 파스텔톤의 건물들 위로 황금빛, 호박색의 광채를 투사해 창문들을 반짝이게 만들었다. 그 모든 피로와 적대감, 그리고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악의를 비웃었고 순수한 기쁨으로 반격을 가했다. 그녀는 회사의 세계가 자신의 가치를 몰라줄지언정 자신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고 있었다. 제9부 황금의 발견. 플로렌티나는 거대한 아이스크림 콘을 들고 광장 중앙에 있는 오래되고 화려하게 장식된 석조 분수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물줄기가 평화로운 소리를 내며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깁고 행복하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초콜릿이 그녀의 혀 위에서 완벽하게 녹아내리며 회사 세계의 씁쓸한 맛을 씻어내 주었다. 그녀가 석양을 즐기기 위해 뒤로 기대는 순간
그녀의 무거운 부츠가 석조 분수대 바닥 주변에 자란 무성한 녹색 상춘덩굴 속에 숨겨진 무언가에 부딪혔다. 그것은 평범한 돌멩이 소리 같지 않은 무겁고 금속적인 부딪힘 소리를 냈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아이스크림을 돌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몸을 숙여 녹색 잎사귀들을 밀어냈다. 숨겨진 돌 틈 깊은 곳에 두꺼운 황금끈으로 단단히 묶인 오래되고 무거운 가죽 주머니가 박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곳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것처럼 보였다. 쉬는 두 손으로 그것을 꺼내어 단단히 묶인 매듭을 풀었다. 황금빛을 반사하며 그녀의 눈이 완전히 커졌다. 주머니 속은 반짝이는 고대 황금 동화로 가득 차 있었다. 각각의 동화는 무거웠고 솟구쳐 오르는 새의 아름다운 형상이 각인되어 있었다. 이 단 하나의 주머니 속에는 부티크 매장 10개와 빵집 3개, 그리고 평생 쓸 수 있는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의 끝없는 공급품을 사기에 충분한 부가 들어 있었다. 비둘기 바나비가 그녀의 바로 옆 분수대 가장자리에 조용히 착륙하더니 회심의 저음으로 구구 울어댔다. 그것은 부리로 석조 분수대를 톡톡 두드렸다. 마치 도시는 세상이 자신을 깨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진짜 보물을 남겨둔다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다. 이것은 탐욕스러운 매니저들에게는 숨겨지고 마음이 순수한 이들에게 전달되는 도시의 진짜 선물이었다. 플로렌티나가 보물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거대하고 찬란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 위로 번져나갔다. 아무래도 내가 방금 나 자신을 내 인생의 사장으로 고용한 것 같네. 제10부 자유와 새로운 시작. 플로렌티나는 대광장 가장자리에 서서 한 손에는 회색 서류 가방을 들고 한 손에는 안전하게 숨겨둔 무거운 황금 주머니를 쥐고 다른 한 손에는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자유로웠다. 그녀는 그들의 저임금 인턴십과 그들의 독성 경쟁, 그들의 무례한 접수원이나 새벽 4시의 교대 근무 따위는 필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규칙에 따라 가능성의 도시를 정복했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깃털 달린 친구들에게서 약간의 도움을 받았다. 보라색 하늘의 첫 번째 저녁 별이 나타났을 때 그녀는 이 아름답고 황당한 도시를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자신이 급여 수표 때문에 자신의 기쁨이나 미소를 타협할 필요가 다시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플로렌티나와 작별하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 그녀의 명랑한 눈과 그녀의 활력 넘치는 혼란, 그녀의 아름다운 따은 머리, 그리고 그녀의 흔들릴 수 없는 웃음소리는 당신이 그녀의 세계에 조금 더 머물고 싶게 만든다. 그녀와의 이별은 마음 한구석의 미세한 통증처럼 느껴지며 이야기가 끝났다는 슬픔을 가져다준다. 그녀를 뒤쫓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우리는 그녀가 아주 잘 지낼 것임을 안다. 그녀는 자신의 규칙에 따라 삶을 살아가며 황당한 현대 세계의 진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여정이 그녀와 함께 끝났을 때 우리는 마지막 노트로 이 장을 마무리한다. 이 아름다운 책은 현재 오리지널 작가에 의해 불가리아어로 창작되고 있으며 그는 플로렌티나의 믿을 수 없는 세계에 진짜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우리는 이 오디오 스크립트와 작별을 고하며 이 황당한 모험을 창작할 때 창의적인 도움을 준 인공지능에 거대한 감사를 표한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플로렌티나.